이래 하면 흔들리죠. 이게 0.2마력보다 약한 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이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트를 발라도 이 매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잡아주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차원으로 볼 때는 그냥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 안에 기압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그 스피커의 제어를 좀 그 저항치를 준다는 그런 쪽으로 더 도움이 되고, 이 문짝을 그 0.2마력이라는 에너지가 이래 했을 때 이게 바라라 문풍지처럼 떨지 않습니까? 문풍지처럼 뜨는 이것을 딱 잡아줘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잡았을 때와 안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 스피커가 흰기라서 제가 이거 안 뺐습니다. 요서 이렇게 이제 만약 0.1cm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 1cm가 뒤로 0.5, 앞으로 0.5, 그럼 1cm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 1cm의 움직이는 에너지, 콘지의 스퀘어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공기로 발산시키죠. 스피커의 소리 에너지가 공기로 가지 않습니까? 공기 속에 어떤 원자가 그 에너지를 받으면 전달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차를 움직이게 하고. 근데 그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엄청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데 우리는 원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cm 움직일 때 얘가 이럴 때 0.5cm가 바락 떨지 않습니까? 0.5cm 방금 떠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요거는 이해를 아주 돋구기 위해서 지금 잠깐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서 이게 데이터다 이게 아니고,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 데이터가 필요 없고 무조건 맞습니다. 저는 실험으로서 다 느끼고 귀로 느끼고 수없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방음도 이렇게 고안해낼 수도 있고 이런 걸 쓰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움직일 때 이 프레임이 빵 움직일 때 이 압력, 스피커의 마력에 의한 활동 에너지가 이 압력을 채울 때 이 압력과 스피커의 콘지의 움직임 때문에 이 프레임이 움직인단 말이죠. 여기 떨면 프레임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레임이 지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 움직일 때 이 프레임이 떨지 말라고 튼튼하게 생기단 말이죠. 근데 이 프레임이 고정했는데 아무리 피스를 많이 받고 고정해봐도 이게 떨려버리면 결국은 이게 연결되면 이 프레임, 이것도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스피커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전체가 고정되면 이 전체가 스피커 프레임이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피커 프레임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울어버리면 결국 이게 울면 프레임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울면 프레임도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0.2마력의 에너지가 스피커 콘지로 에너지를 보낼 때 이게 반대로 앞으로 1cm 움직일 때 얘가 뒤로 0.5cm 움직이면 실제 스피커는 앞으로 움직이는 1cm지만은 얘 프레임이 떨면서 뒤로 움직일 때, 그러면 1cm 콘지가 움직였지만은 0.5cm 움직이는 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래 되겠죠. 스피커가 움직일 때 빡 이런 식으로 뻑 앞으로 갈 때 프레임이 뒤로 앞으로 갈 때 뒤로 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 스프링 같은 그 쿠션을 흡수하는 스프링 서스펜션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어야 공기를 빵 깔끔하게 칠긴데 이게 덜덜 떨면 움직이는 게 그 한 30%나 50%가 감쇄되는 거죠. 에너지가, 이 공기 에너지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떨리면 안 된다. 이게 안 떨려야 된다. 이게 스피커를 우리 아데링을 대는 거는 이 스피커가 자석에 내려오는 그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1번이고, 이제 우리가 알가리 할 때. 그 다음에 그 다른 동영상에 보면 여기에 제가 동아데링으로 15T 굵은 거로 넓게, 최대한 넓게 하죠. 무겁게. 동아데링을 여기에 볼트로 고정하고, 그러면 그 동아데링이 스피커가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피커가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스피커가 움직일 때 여기에 좀 삐리하더라도 잡아주는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동아데링을 댈 수 없죠. 비싸게 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가 붙이는데 이게 딱 박았을 때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어쨌든 간에 안 움직이는 게 장대이다. 근데 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없네. 이게 다 빵구멍이 나가 있고 되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면을 싹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간략한 방법을 지금 이야기 소개하려고 뭐 작업을 할 때 이게 이제 방음 안쪽에는 다 끝났죠. 끝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은 스피커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차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스피커가 순간적으로 빵 하면 그 스피커가 조만한 거지만은 이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이놈이 이게 우리가 와트 수가 앰프에서 나오죠. 이 장착되면 이게 팡 움직이면 그 전력이죠. 전력. 와트 수도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와트가 들어가면 이게 그 100와트라는 그 말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750와트가 1마력인가 아무튼 그럴 겁니다. 그러면 75와트면 0.1마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와트가 들어가면 0.1 더 150도 더 간다. 그럼 0.2마력이라는 힘입니다. 한 채널에 0.2마력의 힘은 우리가 아령 드는 것보다 더 센 겁니다. 이 아령 드는 것보다 훨씬 센 겁니다. 750와트 1마력 맞나? 아무튼 자, 좀 헷갈립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와트 수를 얘기 안 하고 전력, 마력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엔진이 뭐 400마력 센 거 아닙니까? 200마력 센 거죠. 근데 여기서 0.2마력이다. 그러면 0.2마력의 힘이 여기서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지그시 움직이는 마력이 아니고 막. 그러면 이게 0.2마력으로 맞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0.2마력입니다. 가정을 하고 이래 하면 흔들리죠. 이게 0.2마력보다 약한 게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이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트를 발라도 이 매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잡아주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차원으로 볼 때는 그냥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 안에 기압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그 스피커의 제어를 좀 그 저항치를 준다는 그런 쪽으로 더 도움이 되고, 이 문짝을 그 0.2마력이라는 에너지가 이래 했을 때 이게 바라라 문풍기처럼 떨지 않습니까? 문풍기처럼 뜨는 이것을 딱 잡아줘야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잡았을 때와 안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 스피커가 흰기라서 제가 이거 안 뺐습니다. 요서 이렇게 이제 만약 0.1cm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 1cm가 뒤로 0.5 앞으로 0.5 그럼 1cm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임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 1cm의 움직이는 에너지 콘지어 스퀘어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공기로 발산시키죠. 스피커의 소리 에너지가 공기로 가지 않습니까? 공기 속에 어떤 원자가 그 에너지를 받으면 전달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차를 움직이게 하고. 근데 그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엄청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데 우리는 원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cm 움직일 때 얘가 이럴 때 0.5cm가 바락 떨지 않습니까? 0.5cm 방금 떠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요거는 이해를 아주 돋구기 위해서 지금 잠깐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제가 실험을 해서 이게 데이터다 이게 아니고,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 데이터가 필요 없고 무조건 맞습니다. 저는 실험으로서 다 느끼고 귀로 느끼고 수없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방음도 이렇게 고안해낼 수도 있고 이런 걸 쓰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움직일 때 이 프레임이 빵 움직일 때 이 압력, 스피커의 마력에 의한 활동 에너지가 이 압력을 채울 때 이 압력과 스피커의 콘지의 움직임 때문에 이 프레임이 움직인단 말이죠. 여기 떨면 프레임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지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 움직일 때 이 프레임이 떨지 말라고 튼튼하게 생기단 말이죠. 근데 이 프레임이 고정했는데 아무리 피스를 많이 받고 고정해봐도 이게 떨려버리면 결국은 이게 연결되면 이 프레임
이것도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스피커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전체가 고정되면 이 전체가 스피커 프레임이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피커 프레임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울어버리면 결국 이게 울면 프레임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울면 프레임도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연기 미마르기의 에너지가 스피커 콘지로 공기를 에너지를 보낼 때 이게 반대로 앞으로 1cm 움직일 때 얘가 뒤로 0.5cm 움직이면 실제 스피커는 앞으로 움직이는 1cm지만은 얘 프레임이 떨면서 뒤로 움직일 때 그러면 1cm 콘지가 움직였지만은 0.5cm 움직이는 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래 되겠죠. 스피커가 움직일 때 빡 이런 식으로 빡 앞으로 갈 때 프레임이 뒤로 앞으로 갈 때 뒤로 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 스프링 같은 그 쿠션을 흡수하는 스프링 서스펜션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어야 공기를 빵 깔끔하게 칠킨데 이게 덜덜 떨면 움직이는 게 그 한 30%나 50%가 감쇄되는 거죠. 에너지가 이 공기 에너지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떨리면 안 된다. 이게 안 떨려야 된다. 이게 스피커를 우리 아데링을 대는 거는 이 스피커가 자석에 내려오는 그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1번이고 이제 우리가 알가리 할 때 그 다음에 그 다른 동영상에 보면 여기에 제가 동아데링으로 15T 굵은 거로 넓게 최대한 넓게 하죠. 무겁게 동아데링을 여기에 볼트로 고정하고 그러면 그 동아데링이 스피커가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피커가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스피커가 움직일 때 여기에 좀 삐리하더라도 잡아주는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동아데링을 댈 수 없죠. 비싸게 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가 붙이는데 이게 딱 박았을 때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어쨌든 간에 안 움직이는 게 장땡이다. 근데 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없네. 이게 다 빠구멍이 나가 있고 되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면을 싹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간략한 방법을 지금 이야기 소개하려고 뭐 작업을 할 때 무슨 철대를 잘라가지고 붙이고 말라고 저지를 해서 한노 매트 바르면 됐긴데 매트도 요즘 잘 노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한으로 바를 댈 겁니다. 쇠 바를 여기와 여기를 각 대고 또 여기와 여기를 딱 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도 이리 올라가서 쇠를 접어서 여기까지 올려버리면 엄청 튼튼하겠죠. 그리 하면 제가 또 일이 많아요. 지금 내일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쇠가 요리 가서 요리 접어서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요리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탁 이게 좋으면 쇠가 이렇게 피스를 여러 개 좋으니까 쇠가 딱 잡아주죠. 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올려볼까요? 여기까지 올려서 그럼 500짜리를 하나 잘라야 되고 그러면 쇠를 좀 접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또 내려와서 이렇게 500짜리 하나. 그래 요거는 이거 티 놨으니까 안 되고 요거는 한 요 정도쯤에 해가지고 요 정도쯤 해갖고 요까지만 250짜리 하나 245 245 500 두 개씩 그럼 4개를 잘라야 되죠. 그러면 쇠는 이걸 가지고 요 펜슬 보이죠? 이 펜슬이 이게 한 2T쯤 됩니다. 요거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이게 제가 이렇게 이게 혼자는 얇지만은 잘라와 연결하면 단단하죠. 세죠. 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를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자르. (245에 500) 245에 500 245 일단 245 자르고
바에서 눌러야 되는데 이거 눌리갖고 이사하고 또 하나 더 양쪽에 해야 되니까. 짜리 두 개, 500을 또 휘어야 되니까 좀 바이스에 물리고 또 망치를 때렸어. 끝만 조금 살을 가지고 구멍도 넣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특히나 저는 항상 자주 하니까 뼈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죠. 와서 또 피해야 됩니다. 이거 할게요. 그러면 자, 잡아봐라. 그럼 이것을 아까 여 위에까지 올렸으니까 여기는 일단은 요리 올라가서 요쯤에서 꺾어야 돼. 요쯤에서 꺾어서 이리 와서 저리 올라가야 되니까 그대로 요 정도 선에서 꺾으면 쇠는 꺾으면 무조건 야무지죠. 꺾이면 더 단단해집니다. 이쪽으로 해서 꺾어. 이게 망치로 이렇게 꺾임을 해서 쇠가 더 야무지죠. 그럼 여기 딱 붙으면 이 쇠가 전체가 얘에 잡혀 있을 것이고 얘도 꺾어야 돼. 꺾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꺾어야 될까 이거. 요거는 그냥
이게 자세가 안 나오네. 피스를 좋아할 수 있을 테니까네. 대충 이 정도 하면 보자. 이렇게 됐어. 여기만 좀 휘어주면 되겠네. 이쪽에를 좀 많이 휘하고. 별거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그동안 이 면이 잘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안 떨게끔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가 또 구멍 내가 그래 피스를 줘야 되겠죠. 그 작은 일은 아니죠. 이것이 조립될 때 데이면 또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는 조립될 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내려삐고 조금 더 내리고 이걸 잘라내야 되겠다. 또 이제 잘 됐으니까 이 부분은 얘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그럼 똑같은 거 두 개 잘라내야 되고 요거는 요 철판은 조음해서 당겨 버리면 되고 요거는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잘라. 요걸 이만큼 잘라버리죠. 그럼 구멍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멍을 하나, 둘, 셋, 네 개 하고 이것도 구멍을 내야 되죠. 잘라내버리고 자르는 게 뭐 비리야. 이건 이 그림을 잘못 그리면서 요리 잘랐어. 그만 이만큼 나왔어. 잘라내고 요 뒤편에 부속이 있으니까 또 피해서 피스 주는 자리를 지금 3개 네, 이렇게 해서 피스를 좀 많이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운전석도 하고 인상을 다시 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껍 저쪽도 그러면 작업하는 거라
여기 올라와야 되고, 이게. 올라와서 여기서 좀 이제 반대로 굽게. 이 부분이 도화에 닿을 수도 있겠네. 여기서 꺾여야 되겠네. 쭉 가서 여기서 꺾이야 돼. 도화에 닿을 수가 있어. 도화 그림에 여기서 꺾어서 도화 터림 혹시나 모르니까 잘못했네. 여접해야 되네. 쭉 올라가서 이쯤에서 가야 돼. 그래야 뭉칭하게 여기서 꺾어서 올려. 이게 물룩하니까 혹시 데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꺾어. 이걸 꺾어야 돼. 여기서 헷갈리라. 이거는 해야 되고. 쭉 가서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시면 힘들겠지만은 이어서 꺾은데 혹시나 도화 트림이 들어갈 때 이 쇠 때문에 이게 안 붙어갈 것 같아서 이어서 이제 꺾고 꺾기 위해서는 넣기가 좀 다시 안 넣어.
이거를 잡아봐. 이쪽에 몰리 가지고 하시죠. 밟아서 밟을. 그냥 그 바닥만 붙으면 돼 이제. 일단 이만큼 해봐. 이거 좀 수그린 다음에 발발발 이거 수그린 다음에 가운데를 좀 꺾어야 되겠다. 얘를 전체를 일을 좀 이렇게 해야 돼. 요것을 이제 조금만 더 수그리면 될 것 같네요. 물치가 되네. 이제 딱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근데 이게 일단 모든 것들이 뭘 장착하더라도 이미 장착된 것을 최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결국은 뭐 시간 돈 들이 갖고 하는 게 소리 좀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한 조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술적인 테크닉이라 보면 되네. 그 이거 뭐 알면 따라 하면 되겠죠.
문을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열어 가지고 그냥 구멍 내서 한 빛을 주우면 됩니다. 이제 이건 좀 딱 해줘. 비춰보랴. 철판 피스의 기름보다는 좀 커야 이제 될 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이제 여러 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요 드릴이 조금 좋은 거로 해서 이게 막 한두 개 뚫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또 빠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줄을 얘가 뚫어보자. 많지? 4개인데 그쪽에서 우리 바로 이게 이제 드릴링 머신이죠. 왜 구멍을 많이 내느냐면 용접은 못하니까 용접은 못하겠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잘 붙으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용접만큼은 안 돼도 피스를 많이 주으면 많이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하게 잡고 뭐 이러지는 못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충전 드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눌리는 힘이 지금 이 머신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뜯깁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을 가지고 회전력을 가지고 뺑 돌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드릴이 열을 받아 가지고 금방 마모됩니다. 새 거 꼽아도 한 서너 개만 뚫으면 마모돼 버리고 이게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는 회전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렛대 원리를 위해서 누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열을 안 받고 이제 이렇게 잘 접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끝까지 쫙 밀면 빨리 뜯기겠지만은 이 드릴이 열을 식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뗐다가 다시 이리 하고 그러고 이게 이 스크랩이 이렇게 길게 안 놓고 짧게 이렇게 떨어지죠. 계속 누르면 스크랩이 길게 해가 튕깁니다. 여기저기 튕기고 그리고 드릴도 열을 받게 되고 그럼 이제 이거 할 때는 원래 절삭류를 가지고 칠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거 할 때처럼 그거 뭐냐 이쪽만 있네. 탭 낼 때처럼 태핑류를 바르든 절삭류를 하든지 빨라가면서 하면 좀 다른데 지금은 뭐 그 정도 정교한 건 아니니까 대신에 드릴 노란 색깔 있죠? 저게 좀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눌렸다 말았다
힘 조절 해가면서 하면 웬만하게 잘 됩니다. 떼면 이 스크랩이 딱 떨어지죠. 스크랩이 길게 유지 안 되고 드릴을 딱 떼는 순간 스크랩이 끝나버리죠. 이렇게. 이래 하는 게 두 가지죠. 드릴의 열도 시키고 스크랩도 좀 짧게 떨어지라고. 이 머신기를 쓸 때는 이 장갑 끼고 이거 머신 드릴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되겠죠. 특히 목장갑 말띠 손가락 하면 말리겠죠. 이게 뭐 일을 잘 하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계를 쓸 때는 일을 빨리 한다, 빨리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곰티처럼 뭐 구멍 하나 내는데 뭐 1분씩 걸리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안전하면서도 참 일을 잘한다. 그 정도의 속도 그걸 잘하는 겁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너무 느리다.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게 뭐 진짜 정교하게 해야 될 거는 느리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의 어떤 그 난이도를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죠. 펜철이 보다는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데 이제 갑관인데 갑관은 휘어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두껍고 그러면 조립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펜철을 전용하는 겁니다. 조수 저거 조립할 때 아까 이 펜철이 이렇게 안 했다 이가 그럼 이 틴 왔다 여기 밑에서 도화 트림이 조립되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도화 트림이 되게 어디 훌륭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 드릴링 머신이 한 30년 넘게 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거보다 작은 거였습니다. 요거 한 반만 한 거. 그 작으니까 누가 불편했냐면, 이리 긴 가운데쯤에 이게 있을 때 넓은 판이 요 간격하고 요 간격 공간이 짧습니다. 작은 것들은. 그래서 행여나 뭐 드릴링 머신을 하나 사야 되겠다, 장만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게 거리 크지 않아도 요 기둥하고 요 드릴링의 그 중심하고 간격이 큰 걸 사십시오. 그러면 이 넓은 판에 가운데 뜨고 싶을 때 이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들은 거의 안 되거든요. 그거 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작은 거는 없애버리고 작고 아담하게 그냥 충분히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는 완전 굵은 드릴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작으면 이 공간 거리가 짧았어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드릴링 머신 뭐 한 40, 20몇만 원 해도 요 간격이 좀 살아있는 거 유지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하도 녹도 들고 오래돼가지고 영상 비출 때 뭐 기계도 좀 저렴해 보이고 해서 바꿔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아무튼 요즘은 깜빡하게 노는 게 있더란 말이죠. 25, 45 사이에. 저는 어차피 가게가 뭐 이렇게 시내 한 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 해서 뭐 가게 안이 뭐
깔끔하게 백화점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백화점처럼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가게에는 이런 드릴링 머신 녹성도 있으면 좀 손님들이 안 좋아한다 아닙니까? 할 줄 모르는 집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도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어차피 오디오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이상한 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저기 눈에 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못합니다. 일을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공부가 있을 때 일이 금방금방 끝나기 때문에 저희 뭐 이게 깨끗한 드릴링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게 드릴링이 좋아요. 힘도 좋고 작은 거는 지금 아까 뭐 다 뜯어딱하지만 이거보다 빨리 안 먹겠습니다. 요거는 힘을 안 줘도 힘이 좋습니다. 힘이. 뭐 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말을 빼고 이제 다 됐으니까요. 그럼 굳이 색칠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됐으니까요. 일단은 여기 아까 운전석처럼 해야 되는데 요걸 일단 한 번만 줘보고 이렇게 도화 트림이 조립이 안 되면 다시 이 꺾인 기 여기서부터 올라올 게 아니고 그대로 가서 여기서 올라와야 되겠죠. 요만큼이 이제 요 각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좋아서 도화 트림을 조립해보고 조립되면 그대로 하고 안 되면 새로 이제 해야 됩니다. 도화 트림 보자. 잘 되네. 아무런 저항이 없이 조립됩니다. 그냥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했다고 해서 뭐 만사 행통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고 매트만 바를 때보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금 이제 철판 피스가 이제 이 철판이 얇으니까 너무 다다다닥 쪼으면 안 되겠죠. 안 그면 해주니까. 너무 긴 철판을 너무 긴 피스를 쪼으면 뒤에 또 이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요 뒤에 이게 이 선 부속이 있기 때문에 이 피스 한 방에 힘이 대단한 기거든요. 이게 여러 방을 주으니까 다다다다 이렇게 안 좋아도 또 이후에 또 매트를 바를 거 아닙니까? 이게 매트가 발릴 때 아무것도 없이 혼자 벌렁아 있는 것보다 이 기대 갖고 발리고 기대서 발리고 이러면 더 튼튼하겠죠.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생각해 봐가지고 요 팬들도 좀 두꺼운 거를 하고 제가 아까 호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바이스가 일단 있어요. 바이스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이제 큰 망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요 끝내비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 넓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 뒤에 항상 부속들이 있으니까 손을 넣어서 확인 사살을 딱 해갖고 이렇게는 안 되겠고 이거는 다 되고
요거는 이제 매트 바르면 불릴 일은 없죠. 와사 같은 거 안 꼽아도 스프링 와사를 안 써도. 이게 요 하나가 바퀴물 해서 이제 이게 넓으니까 전체가 이게 분산되죠. 잡아주는 에너지가. 이거 하나 바퀴 너무 쏘지 말고 이게 딱 때렸을 때 좀 낫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건 좀 짧은 거 좋아요. 이건 조금 짧은 거로 해서 그래가지고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해가 하긴 한 이후에 예.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제 요 정도만 하고 매트 좀 바르면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떨리는 거 아까 설명했던 거 그것도 많이 하나씩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운전석으로 갈까? 이게 어떻게 끼고 리벳으로 해도 되고, 근데 리벳보다는 피스가 더 야물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피스가 튀어나와서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 리벳으로 하면 된다. 근데 뭐 이런 걸 차주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거 저도 안 합니다.
차 세차 구멍 다 내고 뭐 피서 구멍 다 내비고 뭐 키스 다 내비고 이러한 차주의 생각이 1이라도 있으면 저 하나도 안 합니다. 이거 한다고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차주가 뭐 제보고 알아서 해주이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문짝 피스 하나 박는데 뭐 그거 갖고 뭐 뺏기고 내 차 다 망가뜨렸다 자꾸 그런 생각을 쫓겨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그냥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매트 좀 바르고 깔끔하게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 차주의 어떤 생각 성향을 맞춰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작업을 보여주면 라우로는 차 다 뽀사 보더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우로가 한테 차 잘라비고 막 구멍 다 내비고 막 차 조직비는 조직이 뭘 조져? 소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이는 뭘 조져? 소리 잘나게.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뭐 OEM처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뛰는 거 잘하는 사람은 OEM 형태로 하는 거 더 잘하지. 더 잘하지.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개선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돈을 뭐 엄청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간만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비는데 이게 일이 참 많다 이 말이죠. OEM처럼 하는 거 더 잘합니다. 그거 너무 쉽지. 너무 쉽지. 매트 깔아가면서 이게 뭐 이제 마스킹가 해가면서 너무 쉽지. 와, 이 구멍 안 냈네. 그자? 그런데 매직 다시 그 상태는 안 들립니까? 안 되지. 쇠가 두껍지. 쇠가 두꺼워서. 근데 이제 이 철판 피스보다 이 홀이 커야 철판 피스가 여기 이제 철판 피스 대가리가 앞으로 갈까 아닌가 봐. 저 걸려 있으니까. 좀 무거워. 이제 한번 좋았던 철판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게 조으면 안 되고. 근데 여러 개의 철판이 있으니까 충분히 잡아주는 건 충분히 잡아줍니다. 하나의 철판 피스가 아니기 때문에. 됐고. 여기는 좀 짧은 거. 근데 문짝 안에 차가 뭐 한 5억 뭐 2억 넘게 가면 사실은 이 문짝에도 구멍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는 뭐 이래 안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순정스틱하게 아주 순정 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다 봐가면서 매니아 생각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나는 구멍 내주 있어. 상관없습니다. 잘해주 있어. 근데 작업비도 쭉 10만원 밖에 안 주는데, 서비가 다는데 또 그래도 일할 수 없다 이거.
왜냐하면 하루하루 버려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막 하루 출근하면 얼마 돈이 생기고, 하루 출근 안 하면 만근수당 없어지고, 또 뭐 무임금 무노동 맨키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게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뭐 하루에 뭐 전기세가 나가고 달차세가 나가고 하니까 버려야 될 게 있죠. 그러고 자기 몸값도 버려야 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야속하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을.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 했다 보면 안 흔들린 건 아닌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매트를 이제 바를 때 여기 매트를 바를 수 있고, 또 요 가까운 쪽에는 요 매트를 요쪽에서 덧대서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도 붙고 딱 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쇠가 매트를 딱 잡아주고 이 매트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거 뻥 뚫린 상태에서 매트 바르면 도움이 좀 되는데, 뒤편에서도 매트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쪽 매트하고 요 잠깐만 접촉되는 매트이지 않습니까? 발라지 않습니까? 요 뒤에서도 요 안 될 만큼 해갖고 넣어서 요부터 해갖고 요렇게 같이 샌드위치로 서로 접착시켜주면 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접착되어 있어도 두 겹이 뭐 뻣뻣한데 이게 있으니까 더 뻣뻣하겠죠. 그러면 매트가 들어가면서 이 골조 역할을 응용해서 잡아주면 지금 골조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 말이죠. 이쪽에는 머니까 놔두고 서비스 홀 이런 거 뭐냐면 들낼 때 쑥 잘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진짜 수리할 때는 이거 덜내야 되겠죠. 요거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머니까 그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요 정도만. 여기도 한 개 더 하면 좋겠지만 요 정도만 해도 지금은 이게 이제 엄청난 파워를 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뭐 브라이트 시스템에서 이제 파워가 엄청난 그런 걸 차지해야 되고, 무드베이스 전용 소리웨이스 무드베이스 전용 스피커하고 스피커도 밥을 많이 먹는 스피커하고 막 그렇다면 또 이거 더 돼야 되겠죠. 그때는 이 동판을 잘라서 동판 두꺼운 거로 리벳으로 빗으로 다 박아도 됩니다. 이제 거리해도 된다 이 말이죠. 요즘에 이너 패널이 따로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러한 작업이 없는데, 예전에는 다 이런 이제 이너 패널이 없이 이제 서비스 홀이 구멍이 뻥뻥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벌렁벌렁 거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과거에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또 뭐, 동판을 가지고도 전체를 막히기도 하고, 휘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피스를 삥 둘러 받고 전체가 동판이다 치면 더 튼튼하겠죠. 이게 잡아주는 게 더 튼튼하겠죠. 저는 옛날에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말하기 좋은데, 옛날에는 하나 그거 행거 사진 슬라이드 사진 찍어가지고 필름 뽑고 설명 다 적고 그래 책을 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너무 편하니까 제가 이런 거 너무 쉽게 이거 한다고 제가 뭐 시간 많이 뺏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작업하는 거니까. 영상은 지절로 내를 찍어주고 있으니까 음성하고. 그래서 훨씬 편합니다.